러시아는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동원령을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제 군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전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전투 지속을 선동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향후 이들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협박 시도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들을 공격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푸틴이 전투가 계속되는 것은 서방 국가들이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은 단 몇 초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 추잡한 러시아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러시아인들이 자기 짐을 싸서 모스크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면 됩니다. 마지막 러시아인인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전쟁도 끝납니다. 여기에는 어떤 선동겨도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러시아인이 자기 짐을 챙겨서 러시아로 돌아가면 됩니다. 믿으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쫓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를 공격하지도 않을 겁니다. 마지막 러시아인이 국경을 넘으면 전쟁도 끝납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보장합니다.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야만적인 부족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서방에도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전쟁은 끝날 겁니다. 또 감상적인 여담이네요. 또 블라디미르 푸틴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 선동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도록 개입한 정도에 대한 분석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들 각자가 실제 전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분석은 앞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6월 7일에 있었던 유럽연합 여러 국가 정상들의 공동 성명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성명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혁신적인 무인기 기술 활용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푸틴은 유럽이 자신이 꾸며낸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지지한다는 이런 선전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벨라루스인들이 타고 있는 버스, 그리고 러시아 영토 내의 민간 시설과 민간 인프라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푸틴은 군수공장, 정유공장, 에너지 시설, 물류 등등을 공격한다는 사실은 일부러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뻔하죠. 하지만 이 발언의 본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유럽 동맹국들을 겁주려고 했던 거죠. 사실 어제 저녁에 푸틴이 개입 정도를 평가해보라고 말했는데 바로 오늘 아침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외무부는 발트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 지역 항구를 새로 공격한 후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차관 미하일 갈루진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라트비아와 다른 발트 3국, 이미 우크라이나 무인기들이 민간 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자국의 영공을 제공했다는 검증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하룻밤 만에 발트 3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보고서를 푸틴에게 이렇게 쉽게 준비했다는 말이죠. 지난번에는 러시아 국방부가 비슷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5월에 이 부처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라트비아 영토를 통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발트 3국과 핀란드에 대해 같은 비난이 외무부 대변인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샤 자하로바와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파트루셰프입니다. 4월에 그들은 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무인기에 자국 영공을 제공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라디미르 푸틴의 발트 3국에 대한 위협 속에서 러시아 국방부는 완전히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직 군인과 동원된 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되던 건강검진은 그들의 군복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 초안은 법률안 포털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들은 동원령, 계엄령 또는 전시기간 동안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더 많은 총알바지가 필요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개정안은 연방 군복무 의무법 제5.1조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의료검진이 오직 특별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에게 부상, 상처, 외상 또는 뇌진탕이 있을 경우, 그리고 제한적으로 복무가 가능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질병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상태가 눈에 보일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이나 부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복무 가능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명백한 부상이나 질병이 없다면 이 법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는 그 남성을 즉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즉, 군의료위원회의 절차가 더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날 뉴욕타임스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군 신병이 전투에 투입된 후 20분에서 35분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빠르게 사망하는 주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대량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피터 프랑코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을 인용해 러시아 연방군의 병사가 전투에 투입된 후 10일에서 3주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즉, 훈련장에서 전투 사망까지의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신병들은 며칠간의 훈련만 받고 곧바로 전선에 투입됩니다. 그들이 전투 위치에 나가면 35분 만에 끝입니다. 러시아인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복잡한 의료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편 올해 러시아에서 새로운 계약병 모집은 30%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는 군 복무 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가 아니라 부상이나 심각한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만 의료 검사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선을 위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할 때 아무도 심각한 질병을 제대로 밝혀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크렘린이 9월 선거 직후에 새로운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한편 7월 4일 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 터미널을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고향입니다. 현장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오늘 밤 우리의 장거리 제재가 러시아에 대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근처에서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벌어들이는 항구 석유 인프라를 타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방 레닌그라드주에 위치한 크론시타트 기지에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요한 군사 목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거리는 850km 이상입니다. 젠장. 편집자. 빠빠. 편집자. 자막 편집자 아파파 자막 편집자 아셈킨 교정자 예고로바 말씀드리자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은 러시아 석유 제품 수출에 있어 발트해 지역의 주요 거점 중 하나입니다. 이 터미널은 아프리카, 중동 및 기타 지역으로 유조선을 출항시키고 있습니다. 이 무역은 적의 군사 예산을 보충하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또한 드론의 잔해가 발트해 동부에 위치한 러시아 연방의 주요 항구 중 하나인 비소츠크 항구 인근에 떨어졌다고 주장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지위를 가진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은 지난번 6월 3일 밤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일에 발생한 그 공습의 결과로 터미널 부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터미널 공격은 6월 6일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토요일 밤 동안 총 19개 지역과 아조프 흑해 해역 상공에서 389대의 우크라이나제 항공기형 드론이 요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